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했습니다. 내일 모레 자 5월 13일이 5월 달에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자,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는 오늘 1.23% 나가면서 32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1.6% 급등을 했는데 오늘 다 반납을 해버렸죠. 오늘 장중에 1.6%까지 7%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 초반에 그냥 내리꽂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죠. 다행인 거는 그 이후에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더니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그 어제는 1.48% 급등했지만 오늘은 1.43% 급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코스닥은 장중에 더 많이 빠졌죠. 1.88%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싹 급락을 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잠깐 반등하면서 다행히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피는 뭐 철강 금속은 계속 올라가 있고 뭐 음식료, 섬유유복, 뭐 그다음 은행주들이 좀 올라갔고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갔고 반면에 보면 의료정밀, 전기전자 오늘 IT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뭐 의약품, 뭐 비금속 광물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면 코스닥은 뭐 섬유유류라든가 그다음에 금속, 운송, 건설 이런 들이 올랐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 보면 오늘도 지금 전기전자 IT 쪽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하락폭이 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때 상승은 누가 주도했죠? 상승은 반도체, 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자, 이런 대부분의 이런 성장주들이 주목했죠. 성장주.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장세 있잖아요. 지금 장세. 거의 뭐 시점으로 말하면 2월 달부터 올랐는데 그 업종들이 지금 장세는 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전기 민감주입니다. 민감주. 철강, 해운, 보선, 정유, 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경기 민감주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몇 장 보여드릴 텐데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단기에 너무 급하게.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업종들은 2분기에 실적이 또 엄청나게 레벨업이 되는데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많이 오르면은 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이 하락하면 실적은 좋은데 많이 하락하면 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경기 민감주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들 업종의 이제 가격 메리트는 지금은 별로 없다고. 지금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이런 성장주 쪽에 저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미국 증시 지금 개장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보시면 다우가 지금 마이너스 0.98%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500도 1%대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러셀도 1%대 하락하고 있죠.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먼저 얻어맞은 겁니다. 먼저 얻어맞아서 내일 또다시 오늘처럼 뭐 급락이 나오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반도체가 오늘 최근에 또 많이 빠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것도 보면 장 초반에는 급락을 했다가 현재 마이너스 1.51%로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단기에 하락할 만큼 어느 정도 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증시도 이제는 단기 하락 이후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반등에 최우선으로 조금 제가 반등할 업종은 기술주 성장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인터넷,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저는 미국 증시를 다시 이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보시면 이 다우존스의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얘는 성장주 섹터들 다시 저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를 많이 매수했는지 보면요. 1위는 삼성전자, 2위도 삼성전자 우선주. 거의 이 두 종목에 거의 20조를 넘게 샀습니다. 20조. 그리고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자동차, LG전자, 삼성, SDI, 바이오팜, 네이버. 그래요. 이 종목들이 다 못 가고 있죠. 그럼 개인들이 대형주, 기존에 잘 나가던 성장주 중에서 대형주를 엄청나게 사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안 땡기는 거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결국은 개인들이 기다리다가 포기를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근데 이렇게 대형주들은 못 가잖아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좀 괜찮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 자산 불려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이런 성장주들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결국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 시총 상위 10종목의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반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좀 반등이 되냐 보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섹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성장주 섹터이죠. 결국에는 이 업종들이 2분기 영업이익 비중이 레벨업이 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적.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어쩌죠? 가격 메리트가 있죠. 몇 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해가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부진했던 이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쪽에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를 또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왜 또 불렀죠? 지금 미국은 GM이라든가 포드 등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고용 창출을 관여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계속 GM하고 포드가 감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GM과 포드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빨리 이런 지금 쇼티지 현상, 공급 부족 현상을 조금 해결해 달라 라고 분명히 미국에 요청을 했을 거고, 미국도 이런 고용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또다시 삼성전자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기 위해서 4월 달에 1차로 열렸죠. 1차로 열렸죠. 화성회의로.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다시 4차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대상으로 회의를 한다.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참석 대상에는 포드, GM, 자동차죠. 그 다음에 TSMC,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TSMC하고 삼성전자라고 불러서 또 공장 지어라, 이런 거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번 회의의 핵심은 반도체 및 공급망 관해서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핵심은 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논의에는 차량.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미국도 지금 정부에서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민간 기업도 500억 달러에서 1000달러는 투자를 해라, 1000억 달러는.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미국의 인텔이 3월달에 발표를 했죠.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애리조나고에. 2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22조 정도 되나요? 약 22조입니다. 그리고 TSMC. 대만의 TSMC도 원래는 공장을 한 군데만 지으려고 그랬는데 5군데를 더 증설해가지고 최대 6개까지 공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시설 투자에 100억, 1000억 달러 써,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얼마요? 거의 약 1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미국 공장에 쏟아붓습니다. 대만의 TSMC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신규 공장 투자를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존의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이쪽이 가장 유력한 상태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약 20조 정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또 삼성전자를 불렀다는 것은 20조가 아니라 더 투자해라, 이런 압박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미리 고민하겠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면 저는 최소 2조 이상은 저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거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IT 쪽도 반도체 이런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짓고 양산하는데 최소 2년 걸립니다. 2년.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집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하겠죠. 자, 이런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경기 민감주가 물론 실적도 좋아요. 좋은 거 인정합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건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올해 1월달부터 조정을 했었던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이런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됐죠?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왜 가격 메리트가 없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HMM입니다. HMM.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네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HMM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긴 합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퍼가 115배인데 엄청 고평가되어 있죠. 근데 1년 이후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5.95배로 엄청 낮아집니다. 실적은 좋아요. 엄청 뛰어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슈팅 구간이 언제냐면요. 올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주가가 거의 15,000원 부근입니다. 15,000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지금 45,000원까지 왔어요. 3개월 만에 3배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올라갔으면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진입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또 세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중에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보세요. 동국제강이 이때 2월 달부터 올라갈 때가 이때가 거의 9,000원대였죠. 9,000원. 9,000원 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7,000원까지 찍죠. 얘도 3배 올랐습니다. 실적 좋은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단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얘도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죠. 자, 그리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도 많이 올랐습니다. 분명 올해 2월 달부터 거의 45,000원짜리가 9만원 갔으니까 현대미포조선도 3개월 만에 2배 올랐어요. 이런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지금 3개월 만에 2배 오른 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주 먼저 볼게요. 화학주. 얘는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거 모습 보세요. 화학주도 지금 작년 코로나 터질 때 이 대한유화 차트거든요. 대한유화. 화학주가 작년 코로나 터질 때 6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올라요. 화학주도 실적 좋죠. 압니다. 실적 좋은지. 근데 이때 얼마 올랐어요? 6배 이상 급등을 하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주는 지금 못 가죠. 2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점 찍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 민감주가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성장주들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